애초에 그 심판협회 전체와 이제 전북 간의 이 해묵은 갈등이 딱 이 사건으로 좀 터진 면이 있다. 이 상벌위원회의 징계와 부합하는 징계들이 뭐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러면 전북이 그러면 재심 청구를 한 거나 억울해하는 게 과하거나 오바냐? 전 그렇게도 보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영서 변호사입니다. 사인윤 받았는데 너무 많이 입고 다녀서 지금 뭐 지워졌거든요. 이재성 선수와 이동국, 김신욱 원래 형서형 고마워요 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게. 빠지진 않았죠? 엄청 빨았죠. 그러니까 이걸 입고 뛰었어요. 바보같이. 진짜. 이거는 또 이제 K리그에 앙숙인 3개의 구단이 있어요. 전북, 수원, 서울 3개 구단에서 모두 뛰고도 그 욕을 안 먹은 선수예요. 이거는 또 비운의 선수인데 진짜 잘했는데. 애증의 선수죠. 약간 금태양 이미지가 있었죠. 맞아. 야, 지금도 인스타 팔로우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뛰고 있거든요. 저 천재죠. 송민규 선수. 짭 아니에요? 아끼면 이거 제일 비싼 거 레플이에요. 이제 예전에 전북 버팔로까지는 아니고 전북 다이노스 시절부터 팬이었었죠. 그때 뭐 김도훈 선수, 뭐 비탈리 선수 이런 선수 있을 때부터 팬이었고, 본격적으로 제가 더 완전히 이제 몰입해서 입덕한 시기는 고3 때 사설 모의고사 끝나고 친구들이 오늘 무슨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 한대 보러 가자 해서 보러 갔는데, 그때 이제 상대가 샹하이 선화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저희 연령대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건데 체코의 얀 콜러라고 굉장히 그 장신 공격수 있습니다. 그 공격수가 있는 팀이었는데 그때 이제 뭐 0대1로 지고 있는데 오버헤드킥 나오고 막 4대1로 역전을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직관의 매력에 너무 푹 빠져서 하필 고3 때 이제 아챔에서 이제 우승을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완전히 이제 전북에 투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 수능 2주 전에 이제 알카라마랑 결승전을 했었는데 아챔 그 2주 전인데 제가 친구들 끌고 와서 보러 가고, 그때 친구들이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는데 뭐 저 때문에 좀 못 간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 상하이 선화 8강 당시에 그때 이제 붕갈로라고도 부르죠. 한국 붕가붕가 세레머니를 항상 해가지고 전북의 레전드, 전 레전드라고 생각합니다. 제칼로 첫 아침 우승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이제 오버헤드킥, 뭐 그거는 진짜 제 인상에 너무나 남았고, 알카라마 시리아의 원정을 가가지고 중동 한복판에서 이제 제칼로가 헤딩으로 골을 넣은 다음에 붕가붕가 세레머니를 이 순간 다 커먼 쓰고 계신 분들 앞에서 그거야말로 최근 이제 피파 징계 규정상 오히려 징계가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어린 마음속에 약간 영웅이에요. 축구 영웅. 그리고 그때 이제 우형범 보띠 선수도 있었고, 그때 굉장히 화려한 라인업들이 있었고, 저는 이제 그 뒤로 완전히 이제 입덕을 했었죠. 그때 너무 재밌었죠. 전북 도민들에게 스포츠적으로나 뭐나 이 정도의 성취감과 자긍심을 주는 사례가 없었어. 그냥 태어나서 살면서 우리가 뭐 1등을 어디서 해본다 이런 경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너무 긍정적인 좋은 자극이었고, FA컵 우승 한번 했다고 이제 아침에 진출한 건데, 아침 그거 이기고 나서 이제 현대 자동차의 대대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지금의 월클이 되게 된 게 딱 그때부터인데, 이제 그 시작을 좀 함께 한 거지. 재수 때도 사실 이제 서울에서 강남대성에서 재수를 했는데 내 인생 걱정보다 전북현대 걱정을 더 해가지고, 왜 이렇게 전북현대는 못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때 그런 고민이나 하고 있었고 서울에서 경기하면 무조건 보러 가고, 올 시즌 전북의 평가를 해보자면 일단 뭐 포보지가 완전히 뭐 팀을 비운대로 넣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장 큰 저번 시즌하고 가장 큰 차이는 수로만 보면 강상윤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강상윤 선수의 엄청난 활동량이 미드에서의 압박이나 이제 볼 탈취하고 이런 이제 포획 감독 전술이 이제 뭐 100% 구동되는 거에 굉장히 혁혁한 역할을 했다. 김진규 선수가 이제 전북에서는 국대로 차출돼서 맹활약하고 계시고, 김진규 선수도 너무 잘하지만 전북에서 MVP를 딱 한 명만 뽑으라면 나는 개인적으로 강상윤. 여하튼 뭐 저는 굉장히 이제 전북의 팬이고, 이번 시즌에 이제 우승해서 너무 기뻤고, 또 이제 뭐 코리아컵에서 이제 앞으로 광주만 이기면 이제 더블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여유롭게 이제 시즌을 막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최근에 타무스 코치의 이제 동작이 인종차별로 문제가 돼가지고 좀 시끌시끌했죠. 근데 저는 그 문제 됐을 초반에만 해도 약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은 이번 시즌 내내 전북과 이 심판관의 대립, 그리고 오심 논란이 좀 끊이지가 않았어가지고, 저번에 뭐 그 전진우 선수 PK가 너무 명백한 오심인데 안 준 게, 근데 막 VAR도 안 보고 그 이동준 심판이 뭐 그런 일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랬겠거니. 워낙 코치들이 이제 포얏 사단이 워낙 항의를 좀 많이 했었어요, 이번 시즌 내내. 그래서 저는 그거 일환이겠거니 했는데,
이번에 실제로 그 연맹 상보리에서 이제 타누스 코치의 행위가 이제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5경기 출장 정지와 2천만 원의 제재금을 좀 부과했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막 이승우 선수가 직접 막 그 지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이제 오늘 지금 촬영일 오늘 기준으로는 아예 타누스 코치가 사임을 발표하고 전북현대에서 이제 재심을 청구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발표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전북 팬이기도 하지만 전북 팬보다는 좀 더 변호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감정을 빼고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피파 에이전트 시험 과목이기도 한데, 이 피파 징계 규정 디스플리너리 코드를 보면은 인종이나 피부색 등을 이제 근거로 한 언동이나 뭐 어떠한 차별적 행위도 금지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소 10경기 이상의 출장 정지, 또는 뭐 그에 상응하는 특정 기간의 정지, 혹은 뭐 기타 그에 상응하는 제재, 뭐 금전적 제재가 이제 대표적인 얘기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어서 최소 10경기 이상 출장 정지가 원칙이야. 그 K리그 상벌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제 선수나 뭐 감독 등 코칭 스태프가 그런 인종 차별적 언동을 한 경우에는 10경기 이상의 출장 정지, 3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 이제 내가 이걸 왜 에이전트인데 왜 이걸 해야 되지 했는데 이렇게 썰로 이제 또 푸는 날이. 그래서 이제 이 타누스 코치의 문제 영상을 그 원본으로 보면 이게 워낙 쑥 지나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손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가운데 시작해서 뭔가 살짝 이렇게 드래그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해. 슬로우 영상으로, 모션으로 봤을 때에는. 그리고 하필 뭔가 이게 찢은 건지 감은 건지 약간 애매하게, 판단이 조금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나도 동작만 놓고 보면 확실히 조금 애매한 면이 있다. 그리고 그 상벌위원회 그 제재 그걸 공지를 보니까 타누스 코치가 레이시스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인종차별 적용의 근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레이시스타라고 한 게 이게 내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한 건 아니겠죠. 본인이 한국에서 인종차별적인 편파적인 대우를 당했다. 특히 뭐 심판 판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시즌 내내 이제 전북과 그 심판 간에 이제 뭐 여러 갈등 등이 있었어가지고 오해가 많이 쌓인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레이시스타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인종차별주의자야 라고 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연맹은 그 레이시스타라는 표현을 한 걸 두고 이게 슬로우 영상을 보니까 애매하니까 어쨌든 인종차별주의라는 그런 레이시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 행동을 한 게 아니냐, 뭐 너가 당해서 그런 말을 역으로 했든 인종차별에 대해서 항의해서 한 거든 뭐 한 거 아니냐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도 이 제스처가 아예 뭐 이렇게 드래그하는 장면이 없고 뭐 관자놀이에만 있었다거나 뭐 손을 내려서 이렇게 아예 그냥 이렇게만 했다거나 하면은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일이 커지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아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고, 그래서 연맹이 뭐 아예 근거 없는 결정을 뭐 내린 것 같지는 않고, 연맹이 그런 결정을 내린 근거에 뭐 이릉타당한 면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근거 없이 뭐 황당한 판정을 내린 것 같지는. 그런데 그러면 전북이 그러면 재심 청구를 한 거나 막 억울해하는 게 과하거나 오바냐? 전 그렇게도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재심 청구나 해볼 만한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게 슬로우 영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드래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눈을 막 감았는지 찢었는지 애매하지만은 원본으로 보면 와 진짜 빨리 지나가요. 이게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인종차별 행동인지 자세히 들여다 봐야 갈랑말랑한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렇게 애매한 행동인 경우에는 전후 맥락이나 이제 의도 같은 것들도 고려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전체 맥락을 또 보면은 그때 애초에 그 대전과의 경기에서 대전 수비수의 이제 손에 맞은 걸 가지고 처음에 타누스 코치가 핸드볼이라고 손의 판단을 이렇게 항의를 엄청 좀 세게 했어요. 타누스 코치가 평소에 좀 액션을 세게 항의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심판은 이걸 보고 주먹 감자로 처음에 오인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애초에 이 항의에 경고를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VAR을 보고 이제 오히려 전북에 유리하게 핸드볼 판정을 해줬는데, VAR을 보니까 실제로 핸드볼 판정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타누스 코치 입장에서는 거 봐라, 내 항의가 맞지 않냐, 왜 이걸 눈으로는 못 보냐, 왜 VAR을 해야만 이러냐 하면서 막 판정 인정됐음에도 좀 격하게 어필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맥락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이제 인정을 못 받았다라고 이제 전북과 타누스 코치 입장에서는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타누스 코치는 포에트하고 이제 2009년부터 브라이튼에서부터 계속 수석 코치로 따라다녔던 그 거스포의 사단이에요. 그런데 이 코치들이 항상 이 약간
K리그의 이 판정에 약간 좀 적응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이게 서로 이제 언어적인 배리어가 있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계속 내가 봤을 때 오해가 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판정에 억울한 게 많이 있었고,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전진우 PK를 VAR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오심으로 넘어갔어요. 인정을 안 해주고. 하필 근데 그때 이제 심판이 현재 심판협회장인 이동준 심판이고, 이번에 타누스 코치의 행위가 인종차별이라고 제일 먼저 이제 막 앞장서서 연맹 상벌위원회 결정이 있기도 전에 입장 발표한 게 선수협이고, 전진우 선수 오심에 대해서는 이동준 심판이 오심인 걸 인정을 받았는데, 이동준 심판은 사실 한 경기 배제 결정 내렸고 실제로는 36일 뒤에 복귀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이제 솜방망이라고 이제 전북에서는 불만이 많았거든요. 애초에 그 심판협회 전체와 이제 전북 간의 이번 시즌에 좀 해묵은 갈등이 딱 이 사건으로 좀 터진 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계속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에서 그게 오히려 터져서 복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연맹은 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연맹은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은 또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이, 그러면은 프로축구연맹의 상벌위원회의 징계에 이중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번에 상벌위원회의 그 징계 이제 공지를 제가 보니까, 특정 행위에 대한 평가는 그 행위자가 주장하는 본인의 의도보다는 외부에 표출된 행위가 보편적으로 갖는 의미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좀 제시를 한 거예요. 그 행위가 경멸적인지 여부는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느끼게 되는 감정의 기준이 돼야 되고, 행위자가 어떤 의도로 그 행위를 했는지는 부차적인 요소다 라고 지금 써놨더라고요. 유사한 사례를 들자면은 성폭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도 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게 하는데,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를 그 사람이 그렇게 느꼈어요 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과 같은 연령대의 사회 평균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 보편적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서도 그래서 그런 유사한 기준이 제시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표면에 드러난 행위를 기계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그 2년 전에 이제 울산에서 이명재 선수랑 뭐 박용우 선수랑 이규성 선수가 서로 이제 인스타로 전북현대에도 있었던 이제 태국 선수인 동남아시아 쿼터로 있었던 사살락 선수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명재 선수한테 뭐 사살락 뭐 동남아시아 쿼터 잘했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인스타에서 공개적으로 막 서로 웃고 농담식으로 대화를 한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상벌위원회가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제재를 내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인종차별을 인정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솜방망이인 한 경기 출장 정지와 1,500만 원의 징계를 내렸어요. 그때의 상벌위원회에서는 선수들이 특정 인종이나 개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뭐 피부색이나 외모 등 인종적 특성으로 농담 소재로 삼는 것은 인종차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오히려 선수를 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인종차별로 판단한 것 같지만은 실제 인종차별의 의도는 없었다라고 선수들을 한번 쉴드를 쳐주면서 인종차별이 있긴 하다 경미하게 해서 양형에도 적용을 하고 의도가 없었다는 점도 명시적으로 판단을 내려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타누스 코치 사례에서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본 게 아니라 판단을 내려준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의 의도는 부차적인 기준이고 어쨌든 표면에 드러난 게 먼저다. 근데 표면에 드러난 거는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한 거라서 뭔가 스탠스가 좀 달라요, 미묘하게. 제재도 훨씬 세죠. 온라인으로 대놓고 조롱하고, 물론 이제 이게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겠죠, 당시에 선수들이. 2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 돼서 막 태국에서도 막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 경기 제재로 넘어갔고, 원래는 최소 10경기 이상 출장 정지가 원칙인 건데 한 경기 플러스 이제 제재금으로 넘어간 거고, 하필 그 선수들이 모두 다 울산 선수들이었어요, 다시. 그래서 약간 울산을 결과적으로 쉴드를 쳐준 결과가 되죠. 왜냐면은 한 경기 출장 정지면은 그냥 레드카드 한 번 받은 거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벌금만 좀 더 냈다 뿐이지. 그런데 지금 타누스 코치는 5경기 제재고 제재금도 더 많고 하니까, 그래서 징계문이 적대적이다라는 인상은 좀 저희는 지울 수 없다. 물론 이제 연맹 입장을 좀 들면, 제재 사례들을 좀 당시에 살펴보니 온라인으로 한 인종차별들은 최대가 한 3경기 제재 정도더라. 다른 리그 것들 사례를 참고해봐도 오프라인에서 한 거보다 온라인을 좀 더 낮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오프라인이야말로 더 우발적으로 순간 그 경기 중에서 워낙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전체적인 과정 맥락에선 아예 이게 그냥 진짜 판정에 대한 항의 목적이었을 수가 있는 건데, 조금 더 과하게 처벌한 거에 대해서는 전북 구단과 타노스 코치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해 볼 만한 사안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게다가 이제 전북은 타노스 코치가 지금 이제 인종차별의 오명을 썼다는 이유로 사임을 했고, 타노스 코치가 수석 코치고 하필 FA컵 4강에서 포획 감독이 퇴장을 당했어가지고 이번 광주전 코리아컵 결승전에는 타노스 코치가 벤치를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타노스 코치도 뭐 이런 제재를 받고 하니까 이제 전북 입장에서는 손실이 크고, 감독까지도 이 상황에 대해서 현타를 느끼고 사임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북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좀 타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연맹은 이번 제재를 적용할 때 뭐 피파나 잉글랜드 축구, 그 기타 다른 연맹들의 제재 사례를 좀 참고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징계들을 좀 살펴보면 이 상벌위원회의 징계와 부합하는 징계들이 뭐 있긴 해요. 이근한 예를 최대한 제가 뭐 찾아봤는데, 2017년에 뭐 콜롬비아 대표팀의 그 카르도나가 기성용 선수한테 이제 아예 눈 찢는 동작을 한 게 있었고, 그거는 피파가 5경기 출전 금지랑 2,200만 원의 제재금을 이제 내렸어요. 이게 딱 지금 타노스 코치 제재 사례랑 거의 제재가 거의 똑같은 수준이죠. 그리고 2019년에는 홍콩과의 경기에서 이제 눈찍기를 한 바레인 축구 선수에 대해서 이번에도 피파가 10경기 출전 정지랑 3,6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를 했었고요. 또 2024년에 황희찬 선수가 그때 평가전일 때 상대팀 축구 선수가 황희찬 선수한테 이제 지는 제키찬인 줄 안다 라고 발언한 사례에 대해서 1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었죠. 근데 이제 이 중에 절반인 5경기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유예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당시 그때 상대팀 선수가 나는 인종차별의 의도는 없었다. 울버햄튼 선수들이 황희찬 선수를 찬이라고 부르길래 나도 제키 찬이라고 한 것 뿐이다. 그러니까 언어 유희였다라고 주장했지만은 이것도 피파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징계가 확정이 됐었고. 근데 이제 연맹 징계랑 또 부합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되게 잘 아는 예죠. 2017년에 발베르데가 이제 우루과이 대표팀으로 U20으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눈을 찢는 세레머니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타노스 코치 동작보다 훨씬 명백하게 이제 눈을 대놓고 찢었거든요. 근데 이때에는 그 발베르데가 이거는 내 실제 그 자신의 전 에이전트의 별명이 엘 치노라고, 약간 치노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 눈 찢는 세레모니를 한 거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 에이전트를 둔 몇몇 선수들이 골 세레모니 이걸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피파가 인종차별의 의도가 없었다라는 점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별다른 징계를 안 내렸어요. 근데 이때는 인종차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받아준 거거든요. 사실 이게 발베르데 해명이 뭐 누구나 다 납득할 만한 그럴 만한 얘기인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골 넣고 세레머니를 한 거가 맥락상 인종차별의 의도와 심판 판정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이 눈찍기를 한 이거에서의 인종차별의 의도 중에 뭐가 더 명백할지는 저는 사실 좀 의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북 입장에서도 이거는 끝까지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을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상벌위에서는 뭐 의도는 중요하지 않고 크리티컬하게 이런 표면적인 행위를 했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인종차별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서 인정을 안 받은 사례도 있으니까요. 예, 이거는 맥락을 잘 주장을 해보면 되는 사안이고, 또 연맹에 재심 청구를 했는데 연맹이 이걸 또 안 받아들여준다 하면은 피파 뭐 징계위원회나 CAS에 제소를 하든 뭐 끝까지 한번 뭐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는 상황이다. 예, 오히려 그리고 지금 전북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심판협의회에서도 애초에 이 상벌위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피파에 제소하겠다 말했는데, 그게 피파 징계위원회 회부를 시키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피파의 판단은 어떨지 저는 그것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피파의 판단을 좀 받아보는 게 이래저래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결정을 존중하긴 하는데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어쨌든 끝까지 다퉈볼 만한 시링은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전북 또 감독과 코치진을 보호한다는 그런 스탠스, 팀의 단합을 위해서라도 전북 현대가 끝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팬심을 빼고 변호사 입장에서 봐도, 그래서 앞으로 피파에서도 이 정도의 행동이 인종차별이다라고 판단을 해주고 그런 선례가 쌓여야 앞으로 연맹에서도 이제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더 이렇게 논란 없이 판단하기 쉬워질 테니까, 예, 저는 이거 한번 끝까지 좀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연맹 입장에서도 전북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판들에 대해서는 너무 좀 솜방망이 징계다. 심판이 뭐 잘못 판단하는 거에 비해서. 그리고 심지어 현재 스탠다드로 봤을 때는 VAR이라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도 이거를 심판이 보지도 않은 것 자체가 문제다. 왜냐면 그 VAR실에서 이거 한번 보실래요라고 소통을 할 건데 애초에 그때 전북 경기 때 이동준 심판이 재량으로 보지도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심판들의 이런 좀 지나친 관행, 이제 소위 말해 갑질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얽혀서 심판들의 보복이나 여러 가지가 좀 이제 겹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한 면도 있다. 이 행위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전북 팬 입장으로만 딱 떼고 보면은 너무 아쉽죠, 사실은. 욕할 뻔한 거. 아니, 아쉽죠. 아쉽고.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심판이 전북을 향해서 유리하게 판정해줬으면은 과한 어필은 이제 전략적으로 삼갔으면 어땠을까. 저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요. 심정적으로는 전 100번 이해가요. 그 타노스랑 이제 포의 이제 아드님 계속 하시는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전략적으로 좀 자제하면 어땠을까. 근데 이제 뭐 그 입장에서는 본인이 또 경고를 받았으니까 더 격해졌겠죠. 전북 팬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승 확정하고 느긋하게 손가락 빨고 있다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떤 장애물도 없었는데 갑자기 좀 너무 경기 외적인 변수가 발생해서 많이 당황스러워요. 이게 지금 타누스 코치만 사임을 하는 것을 넘어서 포야 사단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제가 특히 아챔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아챔으로 입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오랜만에 다시 아챔에 복귀를 하는데 6월에. 근데 하필 또 이제 아챔이 추춘제거든요. 저희 K리그는 춘추제인데. 그래서 내년 6월부터 이걸 시작하는데 내년 6월 때쯤에는 이제 포획 감독이 계약 기간 관련된 이슈도 있고, 여름 시즌에 이제 유럽에서 엄청 오퍼가 오는 시즌이라서 카등이나 지금 저희는 포버지가 떠날까봐 불안해 죽겠는데, 이런 사태까지 있어서 더 빨리 떠나거나 뭐 확실히 6월에 떠나버리시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좀 많이 있고, 어떻게 지금 팀이 정상화가 겨우 됐는데 한 시즌 만에 좀 될까봐 좀 걱정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팬심만 두고 보면 뭐 축구 팬으로서, 그리고 이제 뭐 변호사로서, 뭐 에이전트로서 등등, 저도 앞으로 이 건이 어떻게 해결될지 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제재 징계가 타당한지 아니면 그 수위는 어때야 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뭐 편하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